자, 시작합시다. 자, 이번 시간은 이제 148페이지 납세 의무자 보죠. 자, 재산세 납세 의무자는 정리할 때 원칙 내외로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우리 법률에 이렇게 원칙 예외가 구분된 건 아니에요. 근데 정리할 때 그래 구분하는 게 도움이 되니까 뭐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과세 기준 1, 자, 맨 2월이죠. 2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실상 소유자. 자, 그래서 공부상이 아닙니다. 사실상 소유자. 그러면 만약에 사실상 소유자인데 매매 등이 있었을 때, 매매 등의 변동이 생겼을 때는 이 사실상 소유자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자,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에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 의무 성립 시기를 같이 염두에 둬야 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과세 기준일, 자, 2월 1일. 그럼 당연히, 자, 2월 1일 현재 양도 양수. 갑하고 을하고 이렇게 사고 팔았을 때, 갑은 화살표 올라갔으니까 양도자, 반 사람. 자, 을은 산 사람, 양수자가 되겠죠? 즉, 매도자, 매수자. 자, 이랬을 때, 우리 지방세법 운용세칙에 보면은 2월 1일 현재 사고 팔았을 때, 자, 해당 연도 납세 의무는 2월 1일 현재 사고 팔았을 때는, 자, 산 사람이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봅니다. 납세 의무는 원칙적으로 산 사람 을이다, 그 말이야. 그 무슨 의미냐면, 재산세 납세 의무는 재산의 보유기간, 소유기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과세 기준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가 의무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6월 1일 현재로 이렇게 기준해놨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그럼 자, 6월 1일 이전에 사고 팔 때, 이후에 사고 팔 때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야. 쉽게 말하면 오늘, 이번 달, 오늘 3월하고도 8일이죠? 맞죠? 8일? 오늘 3월 8일날 여러분 집이나 땅을 뭐 사고 팔았어. 그럼 올해 재산세 누가 내야겠냐? 말은 입이 부끄럽지. 다 할 거 아니야. 올해 누가 내면 재산세? 산 사람 낸 거 아니야? 오늘 땅 샀으니까, 집 샀으니까, 오늘 집 사고 땅 사고 돈 다 치르면요, 올해 재산세는요, 산 사람이 내는 거예요. 7월달, 9월달에 세금 내라고 나와. 안 사봤어요? 당연한 거예요. 자, 왜 그러냐면, 6월 1일 현재 사고 팔아도 산 사람 의무자가 되는데, 제가 소유견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험에서는 만약에 5월 31일 날 갑악을 하고 사고 팔았어. 만약에 6월 3일 날 사고 팔았어. 이랬을 때, 하루 지나서 사고 팔 때, 제가 소유경 아무 상관없다고 그랬죠. 그걸 이어시면, 5월 30일 날 사고 판다 할지라도, 당연히, 산 사람이 해당 연도 의무자다, 그 말이요. 그러면
6월 3일날 사고 팔았다면 7월달, 8월달, 9월달 파는 거 똑같아. 이미 다 끝났어. 세금 부과 기준이. 2일이 지났으니까. 그럼 당연히 해당 연도는 당연히 파는 사람의 의무가 있게 되는 것. 이런 걸 패턴으로 말하면은 수, 도. 산사는 판사로 판단이 되는데 도는 별로 안 중요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당연히 2월 1일 이후에 사고 파는 건 이미 기준이 지났기 때문에 필요 없는 거야. 이전에 팔았냐, 현재 팔았냐. 그럴 때 수하고 수가 중요하다. 산 사람이 의무자가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3월 8일 날 오늘 부동산을 매매가 됐다면 사고 팔았다면 올해는 당연히 산 사람이 올해 시한세 의무가 있게 되는 거. 이게 원칙이다. 그 말이에요. 뭐라고요? 원칙. 왜? 외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원칙은 사실상 소유자가 의무가 있는데,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공유 재산에 있어서는 지분권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사실상이니까. 근데 지분 표시가 없을 때는 균등한 것으로 봅니다. 근데 주택. 자, 이 주택에 있어서 이 주택에 있어서 상가 건축물, 내 집이죠. 집의 건축물, 집의 건축물의 땅, 빨간색. 근데 주택은 노란색과 빨간색 구분해야 하네요. 구분이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하죠. 자, 그런데 주거용 건축물은 갑이고 주거용 건축물의 땅은 을로서 소유자가 다를 수가 있죠. 아파트라면 거의 구분소유는 단독주택 같은 구분소유 가능해요. 땅하고 건물 부분을. 그럴 경우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 재산세 납세 의무는 누구한테 있냐? 그 소유자가 의무자다. 그 말이요. 여기서 그는 갑도 되고 을도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런데 집은 땅과 건물을 구분이 않고 통합해서 과합해도 땅 건물 합하는 과합해서 세를 적용해서 세금 계산하거든요. 그럼 세금을 땅 건물 구분 않고 계산을 해. 그런데 의무자는 갑과 을이 의무자잖아. 그러므로 이 세액을 쪼개준다. 안분 계산하는데, 나눈데, 안분 계산을 뭘로 하냐? 땅 건물에, 토지 건축물에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 포인트는 시가 표준의 비율로 안분한다는 것. 안분 계산, 그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당연히 안분해야 되는 게 왜냐? 땅 건물 구분하면 통합해서 계산을 하니까. 근데 의무자는 갑 또는 을이 의무자거든요. 그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니까. 그런데 상가 건물 땅은요, 이럴 필요가 없어. 왜? 상가 땅을 통합 안 하니까. 그래서 집은 땅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주택분 부과하니까 또 처음 이해했죠? 재산세는 한 번 다시 토지분 재산세가 있고 건물분 재산세가 있고 주택분 재산세로 구분된다는 거. 아마 지겹도록 들어야 돼. 그래야 그 설명 내용 이해가 정리가 되는 거. 자, 그럼 이제 외외적으로 한번 가보자. 그럼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자, 공부는 외입니다. 자, 외적 공부상 소유자가 있는데 권리의 변동이 생겼으나 이를 신고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경우에는 그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가를 알 수 없을 때. 자, 이겁니다. 보세요. 써놨어요. 해놨으니까. 자, 5월 31일 날 사고 팔았어. 원칙은 우리 의무자겠죠? 산 사람. 원칙은. 그런데 그러면 산 사람이 잔금 치를 거 아니에요. 그럼 판 사람은 돈 받았으니까 등기 권리증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권리증을 받아가지고 등기 쳐야 될 거 아니에요. 뭐래요? 내 집 해야 되니까. 그런데 6월 1일이 기준이래요? 하루 전날 사고 팔았잖아. 마음도 안 급해. 그러면은 과세권자는 이 기준을 잡으니까 자, 이렇게 우리 잔금 치렀지만 등기를 좀 하지만 6월 1일까지 우리 등기를 안 쳐. 등기를 안 치면 과세권자가 매매 사실을 모르지. 등기 안 넘었으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부했지만은 6월 10일까지 시간 줄 테니까 공부상수야 갑한테 팔았으니까 갑한테 자, 그 팔았다고 하는 증빙서를 갖추어서 신고를 하라. 그 말이 팔았다고. 팔았다고 신고를 하면 과세권자가 산 사람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산 사람이 등기도 안 쳐. 판 사람이 팔았다고 신고도 안 해. 그러면 그 을을 어떻게 알아? 귀신도 모르지. 산 사람이 등기도 안 쳐. 판 사람이 팔았다고 신고도 안 해. 그럼 사실상 소유자 을을 어떻게 알아? 귀신도 모르지. 그럴 경우에는 외외적으로 공부상 소유자 갑이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외외적 원칙은 을이에요. 그러면 공부상 소유자가 의무자가 되려면 외외적인 규정을 알아야지. 어떤 규정? 신고를 하지 않아서 원칙을 알 수 없을 때. 아니, 원칙을 알면 원칙 부과하면 되는 거 안 그래? 아니, 신고해서 원칙을 알면 원칙을 부과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문을 봐야 돼요. 공부상 소유자가 되려면 그래서 공부를 잘해야 합격하니까 공부를 잘하려면 신고 여부가 포인트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음으로 자, 연결된 거니까 자, 4번 봐봐. 아니, 4번이네. 종중재산. 아, 연결됐네요. 바로. 아, 조져봤네. 자, 이게 1번이었고, 자, 2번. 자, 종중재산임에도 역시 신고하지 아니한 때 공부상 소유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죠. 종중재산. 동그라미 2번. 자, 잠깐 더 이해합시다, 여러분. 자, 그 재산이, 종중이 재산을 샀는데, 땅을 샀는데, 그 땅을 종중 겁니다. 그런데 개인, 내 명의로 종중을 등기를 쳤어. 내 명의로. 그런데 그 재산이 내 명의로 돼 있지만, 그 공부를 내지만은 그 재산은 종중 겁니다 하고 신고를 해주면, 아, 맞네요. 그 개명으로 돼 있지만 그 재산은 종중 거네요. 그럼 종중한테 부과하겠지. 그런데 내 명의로 돼 있는데 종중 거지만 내가 종중 거로 신고를 안 하면 과세는 어떻게 알아? 내 명의로 돼 있는데. 그러기 때문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공부상 소유. 만약 신고하면 종중이 되겠지. 역시 포인트는 신고 X다. 그 말이. 자, 다음에 주된 상속자. 자, 여기서 핵심은 주입니다.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인데 상속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 등기
하지 아니하고 사상 소유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가 된다. 일반적으로 상속재산 하면요, 공동 생각 많이 해요. 왜? 돌아가신 분 한 번 재산 여러 번 상속 받으니까. 그런데 재산세는요, 상속 개시된 재산에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다면, 왜? 등기에 따라 사생 소유를 판단하면 돼. 근데 등기도 안 돼 있는데 그 재산이 누구 거라고 신고도 하지 아니하면 공동으로 의무를 짓는 게 아니라 주된 상속자가 의무자가 된다. 여기서 주가 누구냐? 민법상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배우자다. 그 말이에요. 근데 높은 자가 둘 이상이면 나이 먼 게 죄다. 연장자 순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이 주가 중요하다. 주된 상속자. 다음은 매수 계약자가 나옵니다. 매수 계약자. 여기에 포인트는요, 매수 계약. 계약자가 포인트입니다. 매수 계약자. 그래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조합, 국가 등하고, 자, 갑돌이가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 포인트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에는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그래서 자, 국가 등하고 연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에 매수 계약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권의 무상 부여입니다. 무상 부여될 때. 그런데 자, 이 연부 매매가 아닌데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서 조성이 완료된 토지에 있어서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을 경우에 매수 계약자로 간주해서 의무는 무상으로 사용한 자가 의무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다음에 자, 수탁자가 나옵니다. 저는 그 2018년도 그 책을 이제 저도 출판만 하니까요. 개정 반영해서 책을 내면서 마지막까지 고민했던 게 수탁자예요. 상당 기간 동안에 입법 예고를 하면서 그다음에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산세 의무자를 바꾸려고 현실성 때문에 바꿔도 또 바꾸려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의 토론 다 끝났어요. 국회의원들, 국회 법사위까지 올라갔어요. 마지막 단계에서 틀어버린 거야. 저 그 과정을 아니까 그 책을 다 수정을 해놨어. 아, 이거 바뀌라고. 근데 막판 가니까 또 이게 뒤집어졌네. 그걸 또 다시 또 바꾸라니까 더더욱 있어. 찾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재산세 납세 의무자의 수탁자. 수탁자 명의로 된 신탁 재산에 있어서는 수탁자가 의무자입니다. 아까 어떻게 설명 안 했죠? 그래서 편하게 수탁 명의로 된 신탁 재산은 수탁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수탁자. 자, 편하게 갑니다. 수탁자. 다음에 사업시행자. 사업시행자는 개발 사업 등으로 사업 등이 충당하기 위해서 자, 채비지를 포함한 보류지로 정한 경우는 사업 시행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자, 마지막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사용자입니다. 소유자나 사용자는 과세 김현재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가 있더라.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면 미리 통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라. 이런 거 보세요. 치마 보세요. 5월 31일 날 팔고 샀어요. 그러면 을은 잔금 치료되고 갑은 고르지 넘겨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고 팔았으니까 상금 받았고. 그런데 다 날짜 돼갔는데 을이 잔금 못 치르겠다. 갑은 고르지 못 넘겠다. 토지 태워도 배틀이 된다 그 말이.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서로 소유권 확보를 하려면은 소송 거래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송에 따른 분쟁이 붙어서 소송이 있는데 그러면 과세권자가 하루 전에 만약 분쟁 붙었어요? 그럴 경우 소송 진행 중인데 딱 과세권자 그럽니다. 이거 갖고 그만 지사상이 그럴 수 있어요? 판사도 아닌데? 그러기 때문에 판결이 안 났기 때문에 예? 그 소유권 귀속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그 재산이 누구 거라는 걸 확인할 수가 없어. 그럴 경우에는 사용자가 납부할 의무자가 된다고. 갑이 됐든 을이 됐든 이제 삼자가 됐든 그래서 미리 통지를 하게 되는 거야. 이건 이해인데 무슨 이해야? 안 틀리면 되잖아. 안 틀리려면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려면 그 규정에 반드시 소유권 귀속 문제를 따져야 돼. 소유권 귀속 문제 귀자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귀속 문제. 그러기 때문에 사용자가 의무자가 되려면 귀자가 있어야 돼. 그래서 또 괜히 좀 말 잘못하면 요즘에는 또 저하고 사귀면 된다 그 말이야. 뭐면 사귀면 된다. 사귀. 그래서 조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사귀기 싫으신 분이 많잖아. 그런 분들은 귀를 뜯어서 사는데 귀사. 사귀든지 귀를 뜯어 사든지 이렇게 잡으면 절대 실수 안 합니다. 이러지 마 그냥. 자, 그래서 공부가 되려면 신고 X가 포인트예요. 그래서 공부를 잘하려면 신고 여부가 중요해요. 사용자가 의무자는 사귀든지 귀를 뜯어서 사든지 이렇게 매치시켜달라 그 말이야. 그래서 이 납세 의무자는 우리 재산세 시험에서 정말 단골입니다. 많지도 않은데 원칙과 외회해가지고 공부상, 주된, 매수, 수탁자, 사업시행자, 사용자 이런 구분을 좀 확실히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과세 표준 세율 한번 가보죠.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재산세, 우리 바로 전 시간에 했으니까 재산세 과세 대상 시작. 안 하시면 오늘 시간 만에 재산세 과세 대상 시작. 그 말 이유가 있으니까 토건지 선항 5가지 물건 재산세 과세 표준 나와도 물건 구분을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토지분,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예? 자, 그래서 재산세 과세 표준은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 표준과 선항으로 구분이 되는데 토지, 건축, 주택에는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액으로 하고 선박, 항공기도 시가 표준액으로 합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복습. 토지의 시가 표준액은 매년 5월 말에 공시한 개별 공시지가. 주택의 시가 표준액은 매년 다음 달 말 4월 말에 공시한 개별 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이 공시의 시가 표준액. 건축물, 선박, 항공기는 건축물 특성 등을 참작해서 지자체 장이 결정한 가액.
자, 그 시가 표준액이 보유세니까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는데 토지, 건물, 주택은 곱하기 공정 시장가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을 과표로 하고 선항은 곱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토건주는 곱하기가 있고 선항은 곱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과세표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려고 만든 비율이 공정시장의 비율이에요. 자, 그래서 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토지건축물 주택의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토지건물은 70% 플러스 마이너스 20, 주택은 60% 플러스 마이너스 20이 됩니다. 자, 즉 20% 더하고 빼라 50에서 90%까지, 자 40에서 80%까지. 그래서 이렇게 법률로 정해져 있어. 그러면서 시행령으로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토지건축물은 70%, 주택은 60%로 되어 있는데 장담 못합니다. 현행 토지건물은 70%, 주택은 60%를 적용하는데 작년도 이미 적용했었고, 그런데 방송에서 그래서 정부가 강하게 하는 게 비록 다음 달부터 다주택 중과가 시행이 되면서 그러면서도 보유세를 강화를 하겠다. 보유세 안 팔고 튀니까 안 나와요? 보유세 하면은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 그걸 세율 등을 바꾸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되니까 여야가 틀리니까 힘들어. 그런데 이미 공정시장가의 비율은 딱 법으로 땅은 50에서 90%까지, 집은 4에서 80%까지 법률 정리나서 법률로 그 법으로 정한 비율 범위에서 시행령으로 대통령령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땅은 70, 집은 60인데 이걸 가장 높은 80과 자, 그래서 90%와 80%까지 올리려고 상한까지. 그것도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힘들어도 세율을 바꾸려고, 높이려고. 그게 보유세 강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공정시장가율, 그래서 그도 중요하지만 관심이 더 있긴 더 중요한 개념이다 그 말이에요. 공정시장가의 비율이란 재산세 과세 표준을 탄력적으로 적용을 만드는 비율인데 토지건물은 70%, 주택 60%지만 장담 못한 그 범위를 정해놨다 그 말이. 그런데 키는 뭐냐? 부동산이 토건주는 곱하기가 있고 선항은 곱하기 없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보면은 우리가 자 만약 주택에 자 주택 시가면 다음 달 만약 여러분 집에 아파트에 공동주택 가격이 만약에 3억이 공시가 돼서 아파트 여러분이 3억이 공시가 됐다면 올해 여러분 아파트에 대한 시가 표준액은 3억이죠. 거기에 과세 표준은 60% 적용한다면 1억 8천. 1억 8천이 과세 표준이다. 3억이 아니라 그 3억에 60% 곱한 금액이 과세 표준이 되는 거. 이 못하시면 여러분 이제 7월 달에 또 9월 딴 거지만은 이제 과세 표준 금액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집에 보면 과세 표준이만 1억 8천 나와서 우리 집이 이렇게밖에 안 나가나? 장단집이 있거든요. 각 사회에 따라 어떤 데는 공시가 좀 낮추기로 하라고, 어떤 높이기를 바래. 너무 낮아도 지니까 너무 가격이 낮다고 생각하니까 안 그래? 너무 오르면 좋은데 그만큼 부담이 더 되는 세금이.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그 어떤 지자체는요, 표준이 공시하잖아요? 하면요, 올리라고 막 해요. 압박 올려, 알려주고, 올리라고. 왜 이렇게 낮추냐고. 올려.
어떤 지자체는 너무 올렸잖아. 좀 낮춰. 다 2점 틀리니까. 왜? 일단은 표준지를 공시하니까. 땅도로 집도 그렇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이런 60대 고방 금액이 과표가 되니까, 고박 이념료가 포인트다. 토건주는 고박이 있고, 선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산세는, 개인 소유든, 법인 소유든, 의무가 있는데, 개인 땅이든 법인 땅이든 상관없어. 재산세는 다 시가 표준액을 기준하는 거지. 법인은 법인장부 금액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워낙 거래세 할 때 암기틀이 있잖아요. 국수를 어디서? 공판장서 드시면서 검사해야 되잖아요. 얼마인지 안 그래요? 그랬을 때 법인장부로 취득값이 증명되는 취득은 시가 표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가를 과표로 하잖아요. 전혀 반응이 없네. 그런데 보유세는 법인소유 재산이 할지라도 그 법인소유 재산의 시가 표준액을 기준해서 부과하는 거지 법인장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그 시험에 잘 나오는 거 왠지 법인하면 법인장부 안 그래? 재산세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야. 보유세니까. 이렇게 과세 표준을 구했다면 이제 세율을 봐야겠죠? 자, 재산세 세율은 지방세 세율로서 표준 세율을 따릅니다. 그러면서 중과세율로 구분이 되죠. 그럴 때 재산세 요 표준 세율은 차등 비례세율, 초과 누진 세율, 차등 비례세율은 무슨 그래프? 막대 그래프. 막대 그래프, 초과 누진 세율은 계단 그래프. 그래서 재산세는 막대 그래프, 계단 그래프가 구분해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재산세 표준세율은 다시 한번 재산세 과세 대상 시작. 토건주 산항. 그래서 재산세 표준세율도 토지분세율, 건물분세율, 주택분세율, 선박 항공기로 구분이 되는 것. 따라서 재산세 표준세율 나오면 대상부터 봐야 돼. 토지분인지, 주택분인지. 그러면은 토지분의 표준세율은 대상 토지 구분이니까, 자, 토지분 하면은 전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자, 왼손, 오른손, 몸통 있죠? 토지분은, 자, 왼손, 분리 화세, 오른손, 별도 합산, 몸통, 종합, 합산, 과세, 대상 토지가 있죠? 그래서 토지분 세율은 대상 토지에 따라 구분이 돼서 분리과세 세율, 별도 합산, 종합, 합산과세 세율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공부니까, 자, 분리는 차등이죠? 차등의 취지로서 위쪽과 아래쪽이죠? 위쪽에는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땅, 아래쪽에는 농지가 있고, 자, 목장이 있고, 임야가 있지. 그 다음에 공장, 용지가 있지.
개발사업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럴 때 토지분 세율은 대상 토지 구분에 따라, 자, 교재가 정부터 나온가요? 아, 분리부터 나오네. 보세요. 분리과세세는 보세요. 아래쪽, 그쪽에 농지 목작 임야. 농지 목작 임야의 가격은 가장 낮은 1000분의 0.7. 0.07을 제가 다시 정리하겠지만은 기억은 0.07이죠. 이걸 007 제임스 본드 007 시리즈 농지 목장 이면은 007로서 가장 낮아. 007 이렇게 보자. 그럼 이제는 자, 골프장 오락장은 자, 높은 과세니까 4% 1000분의 40에 4% 비례세율. 그래서 이렇게 위쪽과 아래쪽에 차등을 두니까 자, 차등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거야. 왼손은 4%냐 0.07이냐. 그런데 왼손 아래쪽에는 공장등이 있죠. 공장 용지는 0.2짜리다가 0.2 1000분의 2짜리. 그래서 낮은 것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0.07과 0.2가 있습니다. 0.2가 상당히 많을 거 아니에요. 007 외에 낮은 것에는 다 0.02짜리예요. 0.2. 자, 이게 왼손이다. 그 말이야. 이제 오른손 별도 합산, 종합 합산과세 세율은 초과 누진 세율 구조다. 그 말이야. 초과 누진 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계단 그래프. 근데 계단 그래프인데 오른손 별도 몸통 다 자, 계단이 3계단. 3계단으로 되어 있다. 그 말이야. 3계단. 그럼 교재에 152페이지에 상단에 총 한 세 칸이죠. 5천만 원 이하부터 자 1억 초가 나오죠. 다음에 별도 하면은 2억 초가 2억 이하부터 10억 초가 나오죠. 그런 거 필요 없어. 지금 칸이 3칸인데 첫 번째 칸 별도 합산하면 총합산하면은 우리 종부터 자 0.2 첫 번째 칸 0.2 다음에 세 번째 칸에 1000분의 5가 있어. 0.5 근데 별도 합산은 0.2 첫 번째 칸 세 번째 칸이 0.4가 있어. 자, 하가 그럼 자 만약에 종합 합산에 첫 번째 칸은 5천 이하면은 5천 이하는 화폐 0.2잖아요. 근데 두 번째 칸에 얼마 플러스죠? 10만 원 플러스잖아요. 그죠? 10만 원. 두 번째 칸 10만 원 플러스 5천 초과금액 1000분의 3이거든요. 그 10만 원 어디서 나왔겠다? 첫 번째 칸 5천만 원까지는 이하니 5천만 원까지는 0.2잖아요. 그러면 얼마요? 10만 원. 첫 번째 칸 끌고 와야지. 그 초과니까 그럼 5천 초과 1억 이하까지는 10만 원 플러스 5천 초과금을 1000분의 3을 해서 세금을 하겠다. 그 말이. 이런 게는 10만 원인 거 기울 필요가 없다. 그 말이. 한 번 하긴? 그 밑에 칸에 자 2억 이하는 1000분의 2죠. 두 번째 칸이 얼마냐? 40만 원 플러스죠. 그 40만 원은 첫 번째 칸 2억 이하는 1000분의 2잖아요. 2억이 1000분의 얼마예요? 40만 원. 이런 걸 고민하지 마라. 그 말이. 그러면서 보세요. 별도 합산세율은 3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 최저 0점에서 최고 0.4까지 별도 합산과세세율. 뭐 종합선은 0.2에서 0.5까지잖아요.
최저최고만 구분하면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기억하는 방법은 종합은 종 0.0.5죠. 종 2.5 종 2.5 그러면 별도는 별 2.4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업종 중에 특허권의 소송 등을 대리하는 게 변리사가 있죠. 변리사. 여러분 변리사든 똑같잖아요. 변리사 특허 등의 소송을 종2.5 종이에 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변리사 종2.5 이러면 절대 실수 안 해. 이렇게 구분 안 하면 말 또 늦은 새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변리사 종2.5 이렇게 구분해서 정리하면 되는데 여러분 시험에서는 변리사 암기 종2.5 암기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땅이 오른손 땅인지 몸통 땅인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시험에서는 땅하고 새를 서로 접목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분 구분을 선행이 돼야 돼요. 왼손 땅인지 오른손 땅인지 몸통 땅인지. 그래서 세일도 구분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토지분 세일 전부예요. 그래서 일단 변리사 종2.5 한번 기억하죠. 다음 주는 건축물. 건축물 하면은 4% 비례세율 0.5 비례세율 0.25 비례세율밖에 없습니다. 답이세요? 그러면 4% 하면은 골프장 고급 오락장용 건축물은 4%. 0.5는 자 시적 이상의 주거지역 내에 제조, 가공, 인쇄 등에 사용된 공장용 건축물. 쉽게 말하면 가공 공장이다 그 말. 냄새 팔팔 풍기는 공장은 그것도 주거지역에 들어와 있으면 자 냄새 팔팔 풍기니까 일반 건축물의 2배꼴인 0.5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는 0.25다 그 말이에요. 나머지 건물 하면은 상가가 됐든 빌딩이 됐든 공장이 됐든 다 0.25가 되는 거예요. 그럼 멀리 가지 말고 학원역 건물 이 건물에 건물분 재산세는 0.25짜리예요. 왜? 사치성 아니잖아요. 냄새 팔팔이는 공장 아니잖아요. 그래요? 건물분 재산세는요 3개밖에 없어요. 세율이 다 비례세율로. 저는 주택으로 가보자. 포인트죠. 주택의 세율은요 자, 4% 비례세율이 있고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있습니다. 세율. 자, 4단계 초과 누진세율에 6천만 원에서 나온 게 있죠. 4칸. 4칸이죠? 네. 첫 번째 칸은 0.1, 네 번째 칸은 0.4가 있습니다. 그래서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 구분이 돼요. 자, 그럴 때 4% 비례세율은 별장. 별장은 4% 비례세율. 자, 별장 외 주택은 4단계 초과 누진세. 끝. 주택분의 세율은 2개밖에 없습니다. 4% 비례세율과 4단계 초과 누진세율로서 별장은 4%, 별장 외 주택은 자 4단계 초과 누진인데 근데 봐보세요. 이 별장 외 주택에 재산세 단골 중에 단골 고급주택 재산세는 고급주택 개념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심 없다 그 말이에요. 세금 부과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재산세에서는 고급주택이라 할지라도
재산세를 부과할 때는 일반 주택과 마찬가지로 주일사로 부과하겠다 그 말이에요. 4%가 아니라. 그 재산세는 별장만 4% 비례세율이고 별장 외 주택은 고급 주택 등을 포함한 주택부는 자는 4단계 초과율에서 주택부는 0.1, 0.4조. 그래서 주일사가 적용이 됩니다. 성은 주시고 이름 일사예요. 그 주일사의 직업이 변리사예요. 특도소송을 종이에 쓴다. 그래서 재산세, 초과 누진세는 3군데밖에 없어. 주일사, 변리사, 종이요. 왜? 이 초과 누진세를 보세요. 다음 주에 공부합니다. 초과 누진세를 끌고 가서 부과한 국세가 종합부동산세예요. 재산세 대상 중에 초과 누진세를 대상만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재산세 세율 구조도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일사, 변리사, 종이어도 기억하는 거죠? 자, 이제는 선박하면은 고급 선박 5%, 나머지는 0.3이다 그만. 이게 고급 선박은 사치성이지만 5%짜리입니다. 4% 아니다. 그다음에 항공기는 다 0.3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재산세, 표준세율 전부입니다. 제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정리해 드렸었어요. 다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자, 토지분이 검은 주택분 항공기에서 토지분은 왼손에서 몸통 구분이 중요하고 주택분은 별장 4%, 별장 외주택은 주일사 4단계 초과 누진의 구분이 되는 것. 이게 표준세율이다. 근데 중과세율은 재산세는 대도시, 대도시 내 공장신증설, 공장신증설에 따른 건축물에 대해서 중과. 그래서 재산세는요, 건물분 재산세만 중과가 있습니다. 그 건축물도 공장 신증설 건축물인데 그것도 대도시네. 여기서 대도시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이요. 대도시 취득세 중과 물건. 그래서 이 건축물에서는 보세요. 원래 건축물은 0.25가 있죠. 0.25의 5배. 일반 건축물의 5배 중과가 된다. 100분의 5배.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5배도 중요하지만 매년 분기재산세잖아. 재산세 중과는 최초 과세 기준 1로부터 5년간 5배 중과세가 된다. 5년간 5배 중과. 재산세는 5년간 5배 이렇게 매치시키면 도움이 되어지죠. 5년간 5배 중과가 된다. 5년간 5배. 그런데 페이지 151페이지. 자, 2개 좀 남았는데, 자, 세율 개요 봐보세요. 세율 개요 봐보시면, 재산세는요, 표준세를 따르죠. 동그라미 2번에 표준세를 따르는데, 여러분, 이 표준세율이란, 저 안 보시네요? 책방 보면서, 책방 보면은, 표준세율은 세율 구조가, 근데 원래 법으로 정해진 세율인데, 그 지자체 재정적 사유 등이 있을 때, 법으로 정해진 걸 따르지 아니하시는 게 표준세율이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도
표준세를 따르기 때문에 자, 우리가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더라 그 말. 이건 기본이에요. 50% 가감할 수가 있는데 뭐가 포인트냐? 가감한 세율.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만 적용된다는 거. 왜? 매년 부과한 세금이니까. 과거에는요, 일부 지역은요, 매년 탄력을 썼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세금이 계속 부담이 적었었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강남, 양천, 서울. 오히려 강남구, 양천구는, 목동 있죠? 세금을 탄력을 싸고 세금 더 적게 부과했어요. 옆에 강서보다. 양천구는요, 탄력을 싸가지고 오히려 세금이 낮아졌어요. 옆에 강서구는 탄력 못 받았어. 그러면 같은 지자체지만은 저래로 하다 보니까는 차이는. 그 만약에 조정 불가피할 경우 있다면 그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써라. 그냥 과거에는 계속. 그래서 시험에 나온다면은 해당 연도만 적용되는 게 포인트다. 근데 해당 연도만 하기 때문에 중과세를 5년간도 혼돈하지 말까. 자, 하나 남았습니다. 페이지. 자, 153페이지. 자, 중간에 동물 2번 별장 외주택에 니은 있죠? 기억하고 니은. 그래서 니은. 가보세요. 칠판. 별장은 4% 비례죠. 그럼 별장 외주택은 주일사 누진세율이죠. 뭐 초과 누진은 과표가 커짐에 따라서 세 높은 적용되는 거죠. 그래서 재산세 주택분에 대해서는요, 세율은 주택별로 주택에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럼 주택분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 지금 파주시는 일반시가 되기 때문에 재산세는 파주시, 관할구역이 파주시, 과세권자가 파주시에 만약에 자, 을순위가 아파트, 이 옆에는 아파트하고 자, 저 입구 쪽에 아파트를 두 채를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집을. 이럴 경우에도 자, 주택분은 주택별로 주도 세를 분다. 주택별로. 이렇게 여러 채 집을 소유하였어도 각각 부과한다. 그 말이에요. 주택입니다. 물론 파주에 집 한 채가 있고 양주에 집 한 채가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지역이 틀리니까 따로 또 세금 나오는 거 다 알아. 관할구 안에는 파주시 안에 두 채를 가지고 있어도 세 채서 그러면 두 채면 전세가 두 장 온다. 그 말을 각각 집에 대해서. 세 장은 세 개 오는 것이고. 자, 그러기 때문에 주택은 주택별로 주택세를 적용합니다. 자, 그런데 주택은 땅과 건물은 통합해서 부과하니까 자, 왼쪽에 있습니다. 똑같아요. 요 집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소유 다를 수가 있죠. 하여튼 땅과 건물을 구분하지 않고 통합해서 부과하니까 과표를 산정할 때 땅과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에 세율을 적용한다. 그 말. 구분하지 않고. 그래서 여러 사람이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든 소유자가 다른다처럼 땅과 건물의 가액을 합산한 금액을 과표로 해서 주택의 세율을 적용하는 겁니다. 그게 이 153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니은에는 한번 확인하면 해드리는데 오히려 주택별 놓치면 안 되는 주택별의 생각을 해주셔야 되면서 표준세율과 중과세율 구분을 해드려 봤죠. 자, 재산세 도시적분이 있거든요. 하나만 넣으면 돼요. 페이지 154페이지에 재산세 도시적분이 뭐냐면 넣으면 돼요.
도시적 안에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해서는 옛날에 도시계획세라는 게 있어요. 도시계획정을 중간에 세금이 있었는데 세금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걸 이름을 없애버리고 재산세 부과할 때, 자, 합산에 부과하시는 도시적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세금이에요, 세금. 보자, 재산세 도시적부는 재산세액에 합산해서 부과할 수 있더라, 그 말이. 그러므로 재산세로 생각하면 돼, 재산세. 그렇기 때문에 도시지역부는 물납과 분할납부가 가능. 항상 재산세, 도시지역부는 재산세 꼭 염두에서 구분하시면 되겠다. 쉬었다가 비과세부터 보죠. 쉬었다 합시다.